지난 영상에서 5.18 가짜뉴스로 북한군 600명 개입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시민군의 무기 탈취 과정에 관한 소문을 한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시민군의 무기 탈취에 관한 소문은 5.18을 폄훼하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핫한 먹잇감 스테디셀러였습니다. 무심코 들으면 사실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꽤 재미도 있고요. 무슨 007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죠. 어쨌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가짜뉴스는 14대 지휘차량 탈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매체 뉴스타운에서 유포된 관련 뉴스 내용을 요약해보면 24단 지휘부가 톨게이트에 매복해 있던 폭도들에게 습격을 받았다. 폭도들은 군의 이동 경로와 상공까지 깨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24단 작전 일지를 한번 살펴보죠. 5월 20일 10만 명으로 불어난 광주 소요 군중을 지역 내 군 경찰력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었고 24단은 1개연대 병력 투입을 지시받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8시에 24단 61년대가 광주공단 입구 방향으로 진압을 위해 출동했으나 현장에 모인 군중들이 과열되자 연대장이 직접 군중 대표자와 대담을 하고 진압작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복귀하게 됩니다. 당시 군 또한 이 복귀에 대해 24단 병력에 대한 광주 시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적혀있기까지 하네요. 하지만 10분 뒤 서울에서 내려온 14대의 지휘 차량이 육로로 이동하다가 광주시 공단 입구에서 시민들에게 탈취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10분 전의 우호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명백히 군의 실수입니다. 24단 군수참모가 차량 출발 전 3군 군수참모에게 지휘용 차량 14대가 육로로 이동하니 통보를 요청했고 3군 군수참모는 CAC 군수참모에게 통보했으나 CAC에서 안내병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지 못한 채 광주 시내에 진입하면서 벌어진 사태인 거죠. 이 작전일지 내용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가짜뉴스의 내용과 다소 다른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습격당한 건 군 지휘부가 아니라 지휘용 차량과 물자를 수송하던 26명 남짓한 군인들입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죠. 무슨 첩보를 입수하고 톨게이트에 매복하는 등의 그런 계획적인 습격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군대가 철수 약속을 어기고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고 보는 게 약간 합리적 추측이 아닐까요? 지금 퍼지는 가짜뉴스가 다 이런 식입니다. 실제 사실을 교묘히 왜곡해서 악의적인 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가짜뉴스도 보겠습니다. 당시 일반인이 군용 장갑차를 몰았다는 사실을 훈련받은 군인, 즉 북한군이겠죠? 그들이 개입했다는 악의적인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고 또 1980년 당시는 월남전 파병 이후 10년도 채 안 된 시점이었기에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광주 아시안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하던 장갑차는 KM900 장윤식 장갑차인데 이 장갑차는 시가전이나 비정규전에 대비해 도입한 것으로 운전 방법이 일반 화물차 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궤도식 장갑차와 달리 일반인들이 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다음 가짜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불과 4시간 남짓한 시간에 1000명을 조직적으로 이용해 꼭꼭 숨겨져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44곳의 무기고를 습격하고 수천 장의 총기 및 무기를 탈취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팩트체크해보면 44곳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기부와 검찰 자료에 따르면 정확히는 38곳입니다. 북한 역사책에는 44곳이라고 한다는데 확인도 안 되고 저게 사실이라면 군에서도 모르고 있는 무기고를 털었다는 얘기인데 무슨 북한 무기고도 아니고 우리나라 무기고 현황을 파악을 못한다고요? 두 번째로 4시간 30분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4시간 30분의 근거는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시각으로부터 계엄군의 광주 외곽 봉쇄 명령이 떨어진 5시 반까지의 시간을 임의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집단 발포 이후 시민군이 본격적으로 무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만 보아도 21일 새벽 3시에 세무서 안에 직장 무기고 총기가 탈취됐고 위에서 다룬 지휘차량 탈취도 21일 오전입니다. 광주 숭일고의 무기고는 오후 6시 이후에 탈취됐죠. 참고로 위에서 인용한 44곳, 아니 38곳은 5.18 운동 전체 무기고 탈취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 30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기고 탈취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느냐? 사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위에 두 가지는 숫자나 자료에 대한 반박이니까요. 우선 무기고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가? 90년대 초에, 즉 지금처럼 무기 보관을 군부대로 이관하기 이전에 향방무기는 경찰서나 파출소 등 직장무기는 직장예비군 무기소에 보관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충분히 무기고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파출소 위치는 다들 아시죠? 덧붙여서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점은 전남 지역에는 200곳이 훌쩍 넘는 무기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민군들은 수많은 무기고 중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곳만 간 거예요.
또 무기고가 군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무기를 탈취당한 경력도 상당하죠. 72년 이정수 씨 피랍 사건의 용의자, 71년 보령군 옹천면의 총기 도난 사고, 71년 10대 2명이 총기를 훔쳐 100여 발을 난사했고요. 80년 민주화운동 이후에도 82년 경북 달성군에서 두 중학생이 소총 3자루를 2차례에 걸쳐 훔치기도 했습니다. 중학생들이 북한군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북한 애들은 키도 작으니까. 다시 진지 빨자면 그 당시에는 무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말하듯 엄청난 훈련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광주 지역의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2차례에 걸쳐서 광주의 예비군 무기소에 있는 소총과 탄약을 회수해 군 부대로 이관했지만 광주 밖 전남 지역은 그러한 작업을 미처 하지 못했고 경찰 병력도 진압을 위해 대부분 광주로 차출된 상황이었다는 점은 시민군들이 무기를 탈취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도 일반인들에 대한 무기도난 사고가 이루어질 정도였는데 평소보다 경비가 더 줄었으니 당연히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가까운 군중들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다음으로 전남 각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무기 침탈이 이루어졌다는 건 어떠한 세력의 개입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얘기가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만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광주 시민들은 물론 전남 각 지역 사람들의 자발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18 당시 무기 획득 과정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인해 무장 필요성을 느낀 시위대가 시 외곽에서 인근 타 도시로 진출했고 이에 전남 지역 시위대들이 합세해서 협조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나주의 민주항쟁 기념물을 보면 나주 시민이 광주 시민군 지원을 위해 나주 각지의 예비군 무기소를 부수고 무기를 획득해 광주 시민군을 지원했고 전남 지역을 순회하며 광주 민주항쟁 소식을 각 지역에 전파했고 시위가 전남 서남부 지역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고요. 화순에도 화순 주민들의 협조와 관련한 기념물들이 있죠. 마지막 가짜뉴스로는 무기고 습격에 참여했던 시민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북한군이 무기고를 습격했기 때문이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무기고 탈취에 가담했던 많은 시민들에 대한 기록은 전투교육사령부 경찰의 수사 기록과 법원 판결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북한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었고요. 그 당시 군이나 국가기관에서 북한군 개입을 덮으려고 위장신분을 만들어주거나 했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죠. 결국 이 음모론은 거론할 필요도 없는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5.18 시민군 관련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솔직히 자료 찾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찾으면서 느낀 건데 가짜뉴스 유포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자료 검색도 안 해보고 뇌피셜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내년 신춘문예에 도전해보시는 게 재능을 살리는데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등단을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망자 통계에 관한 가짜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